아마 많은 분들이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시험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든다, 어떡하나 불안하다. 근데 뭐 그거 조금 줄어든다고 이때까지 해온 게 절대 무너지지 않으니까 원래 하던 대로만 하면 돼요. 뭐 한두 시간 줄어도 매일매일 그냥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저는 시간을 한 기본 강의 듣는 2달, 3달 내내 썼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남들은 아는 내용을 암기하고 이해하기 시작하는데 나는 아직까지 이해만 하고 있나 해서 좀 뒤처지지 않나? 라고 엄청 불안하긴 했는데 결국 마지막 갔을 때 이해도가 높아지는 건 이렇게 공부했을 때인 것 같더라고요. 아, 오늘 열심히 했어. 너 오늘은 좀 잘했다. 이렇게 좀 말해주고 싶은 그런 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은 수험생 분들도 비슷하게 느낄 거예요. 아, 난 늘 부족하다. 근데 정말 잘하고 있는 걸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너무 우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남들이랑 비교가 되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제 필기할 때 아예 다 연필로 했었어요. 왜냐면 1차 공부할 때 처음에 막 볼펜 쓰고 형광펜 쓰고 하다 보니 근데 2~3달 지나니까 내가 형광펜 쳐놓은 내용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내용도 많았고 그게 너무 이해가 빨리 됐던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연필로 하다가 이제 나중에 형광펜으로 칠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험 거의 한 3개월? 4개월 전까지는 연필로만 했던 것 같아요. 필기를. 연필로만 하고 연필로 밑줄 긋고 나서 뭐 2~3달 지나면 정말 잘 모르겠는 거 동그라미 치고 연필로 아니면 또 체크 표시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한 3개월 전에는 볼펜을 썼어요. 뭐 까만색 볼펜, 파란색 볼펜 쓰다가 2달 전에는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를 했죠. 모르는 것들은 표시를 하고 딱 한 달 전에 형광펜을 썼어요. 그래서 형광펜을 쓰면서 이제 모르는 부분, 중요한 부분, 정말 꼭 보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 이렇게 색깔을 나눠서 좀 표시를 해놓고 그러다 보니 시험 전에는 그 딱 형광펜 된 것만 봤거든요. 시험 2주 전부터는. 한 달 전까지는 다 보다가 이제 2주 전부터는 딱 형광펜 칠한 것만 보고 들어갔었고 그래서 저는 따로 단권화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기본서를 가지고 나중에 형광펜 친 것만 보면 되니까 굳이 단권화를 하는데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옛날에 강의를 들을 때 어떤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어차피 강사들이 만든 책이 최고의 책일 거다. 수험생 입장에서 엄청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만든 책이기 때문에 굳이 단권화 하는데 시간을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처음엔 저는 뭐 그래도 나는 내가 보고 싶은 방법이 있을 텐데 하고 해보려고 한 적이 있었죠. 근데 확실히 그 선생님 말이 맞다고 느끼기도 했고 시간이 되게 많이 투입되는 거에 비해서 뭐 한 달 뒤에 다시 봤을 때 이게 전혀 저한테 맞지 않은 책인 것 같더라고요. 뭐 한 달, 2달 정도 지날수록 공부했던 그 이해도가 많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단권화를 저는 안 했었고 그래서 이제 연필로 표기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뭐 볼펜, 형광펜 이렇게 넘어가면서 자연스레 단권화가 됐던 것 같아요. 똑같은 한 권으로 봤었거든요. 그래서 뭐 오답노트나 뭐 모의고사 칠 때 중요한 내용들을 그것도 다 기본서에 포스트잇으로 붙였어요. 다 붙이고 이해가 되면 떼서 버리거나 아니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포스트잇을 뭐 테이프로 붙여 놓아서 이제 아예 안 떨어지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추가적인 자료를 또 다 기본서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저는 각 과목별로 한 권씩밖에 안 봤거든요. 다른 책을 보진 않았어요. 다른 자료가 있으면 다 기본서 안에 처음에 연필로 표기해서 넣어놨다가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가 싶으면 다시 볼펜으로 표기하고 막 이런 식으로 아니면 포스트 붙이거나 해가지고 해서 그렇게 저는 기본서 하나로만 봤었어요. 그래서 뭐 단거나 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하거나 이러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진 않는 것 같아요. 관세서 공부할 때 다른 과목은 다른 시험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시험은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독법도 어쨌든 시험 전날에는 1회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각 과목별로. 근데 그 1회독이라는 게 이런 두꺼운 책 한 개를 다 읽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형광펜 친 내용만 본다던가 해서 딱 그 내용만 봤을 때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넘어갈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회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일주일 전에는 뭐 몇 회독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전 짜놨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험 한 6개월 전부터 한 달 1회독으로 잡았어요. 6개월부터 한 4개월까지는 한 달 1회독으로 잡고 시험 4개월 전부터 뭐 2달 전까지는 3주 1회독 그리고 시험 한 달 전부터 2주 전까지는 2주 1회독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회독수를 점점 줄여나가고 마지막 2주 동안에는 한 번 더 보고 전날에 그러니까 2주 동안 꼼꼼하게 한 번 다 돌리고 그리고 시험 한 2, 3일 전에는 그 형광펜 친 부분만 아예 1회독을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회독을 짜놨던 것 같아요.
시험 전날 이래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전에부터 이제 계획을 그렇게 짰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제가 다른 수험생 분들보다 나이가 좀 많은 편이라서 일을 하다가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 이거 떨어지면 진짜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저는 그게 동기부여가 된다기보다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차라리 그냥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그냥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만 하자. 그리고 떨어지면 그냥 너랑 이 시험이랑 연이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는 조금 확실히 덜 받았고 대신 나중에 후회하기 싫어서 좀 매 순간 최선을 좀 다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또 본가에서 공부를 했었었는데 부모님이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안 주셨어요. 보통 이제 부모님 또 직장 다니다 그만두고 공부한다고 하면 엄청 저 잔소리를 하실 줄 알고 내려가는데 뭐 쉰다고 하면 그래 쉬고 나서 뭐 해라 뭐 네 인생 알아서 해라 약간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그분들도 많이 조심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괜히 뭐 스트레스 주고 싶지 않으셔서 부모님도 엄청 약간 조심을 해주셨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약간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괜히 막 너무 압박감에 아 무조건 합격해야지 아 엄마 아빠한테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더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비우고 그냥 나중에 봤을 때 후회하지 말자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직장을 네. 다니시다가 네. 병행해서 하실 생각은 안 하신 거죠? 아, 네. 그거 병행은 안 했고 병행을 하려고 했는데 아 근데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만두고 한두 달 쉬다가 공부 시작했어요. 네. 혹시 하루에 공부 시간은 평균적으로 몇 시간 정도? 시험 6개월 전까지는 한 9시간, 10시간 정도 하다가 시험 6개월 전부터 한 두 달 전까지는 한 11시간 조금 늘리고 근데 저는 마지막에 사실 공부가 이제 너무 체력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줄긴 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시험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든다, 어떡하나 불안하다. 근데 뭐 그거 조금 줄어든다고 이때까지 해온 게 절대 무너지지 않으니까 원래 하던 대로만 하면 돼요. 하던 대로 뭐 한두 시간 줄어도 매일매일 그냥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마지막에 저도 하루에 한 9시간? 10시간 했던 것 같아요. 좀 오히려 조금 줄긴 했는데 그렇다고 크게 타격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운동 같은 것도 혹시 평소에 하잖아요. 아, 운동 1차 때까지는 열심히 했거든요. 막 러닝머신 뛰고 막 러닝하고 뭐 PT도 하고 했는데 2차 들어가서는 솔직히 시간이 없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안 했어요. 아 근데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마지막에 되게 힘들었거든요. 마지막 두 달도 공부를 많이 못했던 이유가 체력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너무 힘들고 아파서 못했는데 6개월 전까지는 공부도 하고 운동 하루에 한 1시간 정도 투자하면서 하는 게 나중에 6개월을 보면 훨씬 그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체력, 특히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운동을 그래도 꾸준히 유산소를 하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추천드립니다. 루틴은 사실 거의 한 3, 4개월 전부터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시간에 잤어요. 그냥 절대 그 패턴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같은 시간에 밥 먹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밥 먹고 자고를 반복해서 했고 공부 시간도 뭐 오전에 뭐 3시간 했으면 그도 똑같이 오전 1시간만 하고 밥 먹고 이러지 절대 않았고 딱 정해진 시간에 공부하고 밥 먹고 막 이런 식으로 똑같이 생활을 했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광펜을 칠한다고 했는데 형광펜 안 칠한 내용은 이미 내가 잘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시험 전날에 보진 않았어요. 왜냐면 뭐 그거 한 일주일 안 본다고 해서 절대 까먹지 않아요. 이미 잘해왔던 내용이고 이미 잘 쓸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넘어가면 되고 이제 지엽적인 부분들을 이제 시험 전날엔 챙겼어요. 일부러 당일날이랑 그 부분들은 내가 계속 안 봤던 내용이고 그 부분이 나오면 남들보다 한 장 더 적어야 되기 때문에 시험 한 전날이랑 당일날에는 지엽적인 부분만 골라서 봤어요. 아예 그렇게 해서 저 실제로 시험에 지엽적인 부분을 딱 봤는데 그 부분이 두 문제나 나와서 사실 네 그랬었습니다. 네. 그 지역적인 부분은 평소에도 보신 부분 말고 네. 아예 안 보신 부분도 네 거의 잘 안 봤던 부분이 그러니까 아예 안 본 건 이미 그건 볼 생각 안 하는데 한 20, 30%만 봤던 부분들 있잖아요. 아 약간 나오면 적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대로 못 적을 것 같은 부분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본 부분들은 한 달 전부터 보진 않았고
조금은 보고 넘어갔으나 불안정한 부분들을 조금 한 30-40%는 적을 수 있도록 채우려고 전날에 봤던 것 같아요. 당일날이랑. 그럼 실제 혹시 중요하지 네. 않다고 판단하신 부분에서 네. 시험 문제 나온 네. 있으셨나요? 네. 관세법에서 그랬어요. 관세법이랑 그리고 관세율표도 시험 직전에 본 데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두 과목 다 약간 그래서 근데 이 부분도 사실 운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 게 이미 중요한 부분들이 완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볼 시간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아, 난 운에 맡겨서 잘 쳐야지라고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꾸준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볼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조건 중요한 부분에 집중을 하되 지엽적인 부분을 뭐 좋은 점수로 합격을 하고 싶거나 안정감을 주고 싶으면 보기는 해야 된다. 그 부분도 신경 쓰셨기 때문에 네네네. 합격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네네 맞아요. 그 부분도 처음에 공부할 때도 아예 넘기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한 번씩은 보고 넘어가다가 이제 중요한 부분에 비해서 포인트를 집중을 좀 덜한 것 뿐이지. 네. 사실 막 저는 약간 저를 너무 채찍질하는 편이라 한 번도 막 공부하면서 오늘 열심히 진짜 만족할 만큼 공부했다라고 생각 든 적이 없었어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다시 돌아가면 그때만큼 공부를 열심히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늘 부족하고 아 오늘도 왜 이렇게 핸드폰을 많이 했지? 오늘 나는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지? 막 이런 생각만 하고 좀 항상 우울했는데 만약에 돌아간다면 아 오늘 열심히 했어. 너 오늘은 좀 잘했다 이렇게 좀 말해주고 싶은 그런 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은 수험생 분들도 비슷하게 느낄 거예요. 아, 난 늘 부족하다. 근데 정말 잘하고 있는 걸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너무 우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남들이랑 비교가 되거든요. 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또 못했네? 막 이렇게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공부가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정말 아, 오늘 열심히 했으면 그냥 아,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좀 자기 자신한테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우울해지지 않도록. 이제 2차는 1차랑 다르게 다 서술형 시험이다 보니 이제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일단 전체적으로 이해가 돼야 서술을 할 수 있거든요, 문제를. 근데 뭐 어떤 수험생 분들은 아, 난 이 파트만 공부하겠어 라고 해서 이제 끊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봤는데 그러면 사실 좋은 답안을 서술하기는 힘들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일단 큰 구조화를 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뭐 1부터 10까지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리고 그 1장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지.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어떤 조항과 어떤 항목이 있어서 이런 내용이구나 해서 이제 그런 큰 틀 잡는데 저는 시간을 한 기본 강의 듣는 2달, 3달 내내 썼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남들은 안에 내용을 암기하고 이해하기 시작하는데 나는 아직까지 이해만 하고 있나 해서 좀 뒤처지지 않나? 라고 엄청 불안하긴 했는데 결국 마지막 갔을 때 이해도가 높아지는 건 이렇게 공부했을 때인 것 같더라고요. 뭐 저랑 다르게 공부한 친구들도 합격 물론 했지만 이제 그 친구들을 마지막에 조금 이 내용이랑 이 내용이랑 좀 혼돈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 이게 이 내용이었나?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네 과목 다 동일하게 공부할 때는 무조건 큰 틀을 잡고 거기 안에 내용을 채워가는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이해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서술형 문제에서 어떤 파트를 물어봤을 때 막힘없이 쓸 수 있게 되거든요. 괜히 뭐 A를 물었는데 제가 모르고 A 다시 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을 알아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제일 막막한 과목이 2차에서는 관세율표일 거예요, 아마. 처음에 딱 공부 시작하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뭐지? 막 이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막 처음부터 무조건 뭐 두 문자를 따서 암기를 하고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처음에 기본 강의 듣는 한 2-3달 동안은 최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기본 강의 끝나고 나서 이제 암기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때 두 문자를 어떻게 딸지를 고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암기를 막 생판 이해도 안 되는데 암기를 시작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되 이제 두 문자 같은 거를 미리 이제 이렇게 따야겠다라고 이제 머릿속에 정립을 해놓고 기본 강의 끝나고 한 9월, 10월부터는 이제 암기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관세율표 이런 거는. 그리고 뭐 관세 평가는 법 내용뿐만 아니라 이제 WTO 협정 내용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네 과목 다 양이 너무 많다 보니 그분을 좀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평가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법 내용도 중요하지만 협정 내용이랑 법 내용을 연계해서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요새 시험 문제 트렌드로 보면 협정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라 꼭 그 부분도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기본 강의를 먼저 들었고 그 뒤에 심화 강의 이런 거 있었는데 일부 과목만 들었어요. 모든 과목을 듣진 않았고 제가 이 과목은 심화 강의가 조금 필요하겠다 싶었던 과목을 찝어서 들었고 그리고 기출 문제 풀이도 네 과목 다 듣진 않았었고 이제 조금 이거는 기출을 나 혼자 풀지 못하겠다. 선생님 강의를 듣고 같이 풀어봐야겠다 했던 과목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의고사도 처음에 쳐보고 이게 뭐 시간을 그만큼 투입하는 대비 체력적으로나 뭐 저의 공부 방향이나 엄청 도움이 되지 않겠다 싶었던 달에는 가지 않았던 날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매주 치러 가야 하는데 1, 2주 건너뛰거나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막 엄청 어려웠다기보다 사실 무역 실무가 가장 모든 합격했던 친구분들도 그렇고 지금 수험생님 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과목일 것 같아요. 사실 뭐 관세법이나 관세율표나 관세평가는 범위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법 내용, 뭐 해설서, 협정 내용 이런 식으로. 근데 무역실무는 그냥 너무 막연하게 이론, 협약 이렇게 되니까 그 이론을 어느 정도 깊이로 어느 정도 범위를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도 시험 2달, 뭐 1달 전까지 끊임없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남들은 이만큼 볼 텐데 나는 얘만큼은 봐도 되나? 너무 뒤처지는 거 아닐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이제 시험이 다 끝나고 합격해보고 나니까 강의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부분만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어도 절대 꽈락 날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뭐 100점짜리 문제가 나오면 그 중에 80%는 남들이 다 공부하는 범위에서 나와요. 그 나머지 20%는 지엽적인 부분에서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 부분은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합격권에 있는 친구들이 못 적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들보다 뭐 한두 주 더 적으면 뭐 높은 점수를 합격을 하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그 20% 때문에 너무 많은 고민을 하거나 너무 많은 시간을 쓰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딱 커리큘럼에 나와 있는 그 정도도 사실 흡수하기가 양이 작은 양이 아니거든요. 거기라도 이제 먼저 내 걸로 만들고 그래도 시간이 조금 남는다 하면 조금 더 공부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막 이 부분을 너무 만약에 수험생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전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사실 시험 1달 전까지만 해도 늘 고민이었고 이걸 어떻게 공부를 더 해야 되나 이론이라는 게 얼마나 해야 되는 건가. 근데 어쨌든 결론은 이건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막 논문을 찾아서 이게 이런 내용이지 이렇게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빨리 시험 합격하는 게 저의 목표니까 딱 이 정도만 알면 되겠다 할 때 넘어가면 돼요. 근데 거기를 더 파고 들어가는 순간 이제 거기 말리기 때문에 시간을 너무 잡아먹게 된다. 네. 그것만 조금